딱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욱 충북도립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현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시 3관왕이십니다. 교수님은 학술 3관왕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모처럼 다시 우리 동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그 대표 주자인 이시종 도지사 네. 선거의 달인 8.8승 이분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가 있습니까? 우선 리시종 지사님 하면 딱 보면 관운이 좋다. 관운. 항상 바람이야. 맨 처음에 도지사 될 때도 민주당 바람 불었고 관운이 좋다. 두 번째는 그거 참 상당히 비아냥거리는 얘기인데 안 지나서나 표만 생각. 그 다음에 뻥을 잘 핀다. 전국 대비 5% 경제 어쩌지. 그 다음에 70년대 같아. 강호충, 명문고, 무예마스터십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발음이 어눌해요. 우리 다 나쁜 거네. 근데 네. 발음에 관련돼서 정치인 중에 제일 발음 안 좋았다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글쎄요. 누굴까요? 돌아가셨어요. 김영삼. 아 그래요? 네. 아 확실히 네, 경제가 뭐 기자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범덕 시장은 그 양반가의 도련님 스타일인데 이 양반은 머슴 스타일이다. 한범덕 시장은 해야 될 일도 안 하는데 이시종 지사는 해야 되지 말아야 할 일도 한다. 도립대 이사장님이시니까 좀 살살 해주세요. 리시종 지사님께서. 근데 교수님하고 공감하는 건 하나 있는 게 포장의 진짜 달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의 실적에 대해서 포장. 주어진 여건을 잘 별로 좋은 그러니까 이제 건 아니에요. 발음 같은 경우도 좀 어눌한 게 그냥 친근한 옆집 아저씨 같은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청북도에서 표를 얻는 거지. 만약 서울시장에 출마해서 그런 발음하면 표 거의 안 나와요. 특화된 도지사군요. 그렇죠. 충청북도에 맞춰서.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를 해볼까요? 삐딱하잖아요 우리가. 업무 스타일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안 한 일까지 한다고 뭐 하는데 공무원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일단 공무원들은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요. 만기 칠남이라고 육구두사처럼 워낙에 좀 당신께서 오랜 기간 공직자 생활을 했고 또 관리자 역할도 한참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잘한다. 그리고 너무 많이 챙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실제는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그마한 실적도 엄청나게 포장하는 거. 이런 걸 뿐이지 않나. 저는 좀 비판적으로 봐요. 그리고 사실은 지사나 뭐 대통령이랄 게 좀 급수가 높으면 똑똑하고 게을러야 돼요. 그러니까 볼 것만 보고 밑에 맡기고 이렇게 가야지. 제일 최악이 뭐냐면 똑똑하지 않은데 부지런한 사람이야. 맞아요. 이거는 완전 조직 죽어요. 아, 물론 리시종 지사는 안 그렇습니다. 고위관리 출신들이 가장 단점이 뭐냐면 시민과 소통이 없어요. 아니요. 그래도요. 선거 전에는 내가 전화하면 꼭 받더라고. 근데 선거 끝나면 절대 안 받아. 시민들과 만나지 않고 공무원들과 회의 탁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치적 상상력이라는 것도 맨날 공무원 탁상에서 돌듯이 동심원적 상상력밖에 발휘를 못하니까 청주시나 충북대, 참신함이나 세움이라는 거는 거의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냥 해오던 일 반복하는 거 이런 것밖에 없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행사장을 갔더니 그 이지사님이 축사를 하셨는데요. 좀- 우리 마스터집도 뭐 잘 됐고 우리 잘 살게 됐고 강호축도 잘 됐고 그래서 뭐 강호들의 퍼포먼스도 했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 것 같습니까? 제가 지난 지방선거 때 이시종 지사랑 토론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시종 지사가 그때 하는 얘기 항상 그거였잖아요. 충북 인구가 전체 국민 비중의 3%인데 옛날에는 2%대였는데 자신이 3%대 만들었고 앞으로 4%대로 만들겠다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원종 지사나 정우택 지사 시절에 이미 3%대 중반이었어요. 언제적 2%대인지 진짜 그걸 반박을 했거든요. 근데 다 드러내더라고. 그거 혹시 그 뭐 유머1번지 뭐 혹시 프로가 잘못된 거 아니야? 너무 허위 과장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뭐 10여 년 전부터 이미 3%대 중반이었는데 본인이 마치 3%대 중반을 만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비춰지도록 발언을 하니까 아니 그리고 무슨 뭐 무예마스터십 뭐 그거 굉장히 뭐 지금 오늘 오기 전에 자료 때문에 이렇게 저기 언론 인터뷰한 거 봤더니 뭐 엄청나게 막 올림픽처럼 막 해놨는데 무예마스터십 시민들은 모두 다 반대. 그다음에 이게 뭐 자화자찬도 좀 적당히 해야지. 또 공교롭게 또 유독 또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 공장이 터졌잖아요. 예, 거기다 뭐 외국인 탈출도 있고 뭐 그래서 심판의 성추행도 있고. 그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회의를 하고 나온 그 외국인 심판이 여학생 4학년인가를
성추행한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판단하기에 왜 마스터즈 이렇게 자랑거리냐 이건 좀 의문이에요. 아니 그리고 저기 변호사님 그 강호축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호축 처음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엄청나게 홍보를 했잖아요. 예. X, 뭐 국토를 뭐 X축으로 네.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전 검토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오송역과 연계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검토도 없이 일단 터트리고 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와서 결국 충북선 복선화 고속화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어디까지냐? 결과적으로 본다면 강호축도 사전에 준비도 제대로 안 됐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은 제천 시민이나 충주 시민 이런 분들의 갈등, 불만만 도출하는 결과만 나왔잖아요. 제가 볼 때 강호축까지 연결하지 말고 충북선 고속화만 딱 그러면은 써도 그게 만약에 있어요. 예타면제 사업으로다가 충북선 복선화라고 하면은 했어야지 사실은 맞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시종 지사님이 그때 시민들이나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했어야 돼요. 충북도의 예타면제의 가장 적절한 사업이 뭔가. 그렇죠. 근데 본인의 강호축 비전으로 함몰돼 가지고 무조건 밀어붙인 거잖아요. 사실은 충북을 위해서 예타면제 사업을 정부에서 신청을 했을 때 신청했다고 그러면 저 같으면 충북 내륙과 고속도로 있잖아요. 그걸 전 했을 거예요. 그럼 더 빨리. 이제 변호사님은 도청의 각종 위원회 절대 못 들어와. 할 생각도 없어요. 근데 도청이 최근에 무슨 위원회가 190명이나 됐더군요. 자문위원회가. 저는 뭐 한 번도 저는 뭐 근데 저는 그 자문위원 두 군데가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큰일 그래도 났다. 그래도 뭐 잘리겠다. 이제 잘리겠는데. 오늘 또 자기 통째로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방송? 나는 이시종 지사님의 그간의 12년 동안, 10년 동안의 정책을 보면은 거의 모두 다 실패했어요, 사실은. 모두 다 실패했다. MRO도 무산됐었고, 무산. 그 다음에 충주 에코폴리스는 아예 포기 선언해버렸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란 투자 유치, 이거 거의 반사기성 비슷하게 결과 지어졌고, 오송 역사권 개발도 실패했고, 성공한 건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일만 벌였죠. 아까 모의 마스터신 얘기했지만은 거기에 더해서 명문구 논란을 자초했어요. 시대 줄이 어긋나게 갑자기 또 명문구도 명문 하죠. 사립고 만든다고 막 그랬잖아요. 결국은 해야 될 일을 거의 다 실패했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논란만 자초한 꼴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봐요. 아 그다음에 1등 경제 그 부분도 한번 조사해 보면 충북의 그 전략 산업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요 이게 미스매치예요. 맞지도 않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연구결과가 충북에서는 예를 들면 육상 단거리 선수를 육상하겠다는데 여기 있는 선수들은 다 스케이트 선수들이야. 상당히 그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상하고 아구가 잘 안 맞고 가장 단적인 게 저는 강호축의 그 충북선 고속화해가지고 오송역에서 호남선 KTX 선에 연결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적으로. 아니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거를 강호축에 붙여가지고 하겠다고 발표한 그래도 거는 뭐 선거에서는 잘 써먹었잖아요. 네. 아 근데 우리 저희 대학의 그 이사장님이니까 좀 살살 합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2년도 더 남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통제거든요. 우리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권력을 통제하는 건데, 이시종 지사님 스스로도 통제할 의지가 없어요. 이제 어차피 선거 부담도 없으니까 스스로를 절제해야 된다. 인사나 모든 정책에서 절제해야 된다. 이런 부담이 하나도 없으니까는 스스로 통제도 안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수평적인 통제죠. 도의회에서 적정히 통제를 해야 되는데 도의회가 지금 절대 다수가 민주당이잖아요. 통제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수직적인 통제가 있어야 돼요.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이런 데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시종 지사가 너무 장기 집권하다 보니까 이미 비판할 세력이나 언론도 없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통제를 안 받기 때문에 인사나 모든 정책에서 본인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 않나. 충북 도지사가 잘하고 그러면 도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이시종 지사님 이제 선거 다 마지막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 시민들은 이걸로라도 위안을 좀 삼을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1년 6개월만 참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아니 근데 아무튼 저는요 그래도 우리 대학의 이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오늘 되게 잘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같이라도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러면 통제가 되고 견제가 되니까 이시종 지사님 너무 뭐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자, 오늘은 이시종 지사님에 대해서 한번 삐딱하게 토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셜미디어 데이는 충청북도와 자치단체의 이른바 낙하산 인사에 대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 과정의 문제점이나 낙하산 인사들의 비위, 갑질 행위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